대사를 딱 받고 우리가 정말 이 대사를 이 인물이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게 될 때 요즘에 이제 그렇게는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반응을 해야 되고 리액션이라고 하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서 아 진짜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외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도 학생들 입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걸 딱 보고 아 그래 정말로 이제 우리가 혼자서 연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대다수잖아요. 오디션을 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고 입시를 보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외부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상대 배역과 연기를 하게 되고 이러면은 그 씬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상대 배역이나 연출님과 이야기를 많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물로서 반응하게 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나오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내가 혼자서 독백을 표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내가 그 반응까지 다 연기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온전히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액션보다는 리액션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액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액션을 연기해달라. 왜냐하면 우리의 24시간이 거의 다 리액션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소개를 많이 해드리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해가 좀 많이 되신 것 같더라고요. 해서 이제 대사를 할 때 너무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두 가지가 무엇이냐 이거를 좀 정리를 좀 빠르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진짜 빠르게 할게요 오늘은. 첫 번째는 뭐냐면은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위원분들이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느낄 수 있도록 반응을 연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사를 할 때 대상이 있는 경우에는 내가 만약에 하고 있는 이 대사가 누군가 내가 대상이 있는 상태고 내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현재 진행형의 대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이야기를 할 때는 그 대상에게 반응하는 것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시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온전히 어떻게 보여질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많이 맞추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여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연기는 이 뭔가 진실성을 가지고 느껴지는 것들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그 얘기가 너무너무 맞죠. 그리고 저도 그렇게 연기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요. 그런데 오디션이라고 하는 환경은 조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입시라고 하는 경우는 정말 많이 다른 케이스예요. 여러분들이 밖에서 대기를 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고 그 대기실의 문이 딱 열리고 T존에 딱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인사를 하고 나서 혹은 인사가 없더라도 거기서 바로 자신이 준비한 인물로서 무언가가 변화되는 형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순식간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서게 됐을 때 이곳이 뭐 학교가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오디션장이 되었든 이곳이 나에게 낯선 환경이다라고 하는 거를 내가 너무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인물로서 접근하고 내가 연기하고 있는 이 인물의 환경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몰입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그것이 그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믿어지게끔 우리가 연기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눈을 어떻게 뜰지 내가 어떻게 표정을 지을지 어떤 호흡을 지을지 어떻게 동작을 취할지 이런 것들이 날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고자 하는 정확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보여져야 혹은 어떻게 들려져야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도 영상들을 보게 될 때 어떤 배우님들이 배드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배드신 할 때는 진짜로 그것들을 실제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씬을 통해서 인물의 어떠한 감정선들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떻게 해야 날 지금 보고 있는 이 시청자들이 어떻게 느낌을 받을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건 비단 배드신이라고 하는 자극적인 그런 것들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인물로서 연기를 해야 되는 그 인물의 상태 있잖아요. 그 상태를 정말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택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심사위원들이 잘 알 수 있게 잘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이 대사를 할 때 어떻게 표정을 짓고 어디를 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고 정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물이 있는 대사, 상대방이 있는 대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연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쳐다보시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눈을 30초 동안 혹은 1분 동안 뚫어져라 보고 이야기를 하신 적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아마 살면서 그렇게 많이 경험을 해보지 못했을 거고 그리고 1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 누군가의 눈
눈만 쳐다보면서 연기를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아니, 말을 하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반응을 설정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정면만 바라보고 연기만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선을 돌리면 그 돌린 곳에서 또 정면만을 바라보게 되죠. 내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면서 연기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반응을 연기를 하더라도 그 눈을 보면서 잠깐 밑에도 봤다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눈을 잠깐 감았다가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이 여러분한테서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이야기가 보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봤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시선을 한 군데에다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방에게 반응을 할 때 나는 눈을 어떻게 쓰더라? 내가 어떻게 감았더라? 내가 눈을 어떻게 무조건 고정만 시키진 않을 테니까요. 그렇게 세세한 것들을 전부 다 접목을 시켜가지고 여러분의 대사를 표현하시는 것이 훨씬 더 앞에서 봤을 때는 자연스럽고 인물에 대해서 굉장히 몰입감도 많이 주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정확하게 반응하는 것들은 좋다. 반드시 내가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내가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 건지에 대해서도 연기를 꼭 하셔야 된다.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대방에게 집중해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을 연기를 꼭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대한 반응뿐만 아니라 내가 반응을 일으켰을 때 상대방이 어떠한 반응을 했고 그 반응에 대한 나의 반응까지 전부 다 정리하셔서 연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혼자서 연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입니다. 아니,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대상이 혹시 존재하지 않는 경우, 우리가 자유연기를 하거나 당일 대사 같은 것들을 시험장에서 딱 받으면은 대상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연기를 하게 될 때 그때는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거를 꼭 써먹으셔야 돼요. 만약에 그 인물이 자기한테 있었던 일, 과거형의 무언가를 일을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인물들 중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이거를 앞에 있는 심사위원들이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거기에다가 반응을 하고 뭐 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있지만 과거형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내가 그거를 바라보면서 느껴졌었던 나의 시선들, 그리고 내 시선을 통해서 내가 그 감정 상태로 빠져들고 있으면서 그 감정 상태를 표현하게 되는 호흡들이나 표정의 변화들, 이런 것들이 전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실수가 일어납니다. 내가 그 감정 상태를 뭔가 하나에 잡았고 표정을 하나 잡고 시선을 하나 잡아서 뭔가를 계속해서 끌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여기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도라고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새로운 걸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포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서 그거를 벗어나는 시도를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많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한번 딱 잡은 호흡으로 그대로 툭툭 뱉으면서 대사들이 다 버려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과거형의 무슨 이야기를 하거나 상대방이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설명을 하셔야 되냐면은 인물이 겪었었던 이야기를 할 때가 아마도 대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앞에서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심사위원들 있죠. 상대방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이요. 그 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전부 다 그려질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것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무언가의 과거형의 이야기를 할 때 그 과거에 뭔가 빠져드는 표정과 시선과 호흡들, 그거에만 그대로 대사를 실어서 보내게 되면 실수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하나의 호흡으로 굉장히 다이나믹한 시도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지 않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평이하게 끝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한 것들을 인물이 겪었었던 과거의 이야기를 무언가 대사로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나를 보고 있는 심사위원들의 머릿속에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구체적인 주제 이야기들의 어떠한 것들이 이 듣고 있는 사람들, 날 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부 다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소개한다는 개념으로 대사를 해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언제쯤 경험을 해봤을 것인가,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야 아무래도 그런 대사를 표현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사를 쭉 살펴보면 인물이 겪었었던 일, 인물이 들었었던 일, 과거형의 이야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여러분이 겪었었던 어떤 맛집에 갔을 때 그게 정말 너무나 맛있었어가지고 그거를 친한 친구들에게 소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그 친구들이 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같이 막 맛있었겠다 막 입맛을 다셔주기를 원하고 내 이야기에 막 맞장구 쳐주기를 원하고 그들의 머릿속에 굉장히 맛있는 햄버거 패티, 수제 패티가 딱 들어가서 그걸 한 입 딱 물었을 때 입안에 육즙이 팍 퍼지고 그 맛을 막 상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야기를 막 한다 라고 가정을 하고 연습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표현해야 되는 이 인물의 대사가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아주 리얼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 머릿속으로 그림이 쫙 펼쳐질 수 있도록 상세하게 소개해 주는 것. 그렇게 하다 보면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강하게 하고 어디에서 약하게 하고 어디에서 호흡을 어떻게 주고 표정을 거기서 내가 어떻게 하고 이것들이 다 정리가 잘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정말 많았을 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겪었었던 일을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할 때 그냥 심드렁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여러분이 정말 야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지 않아? 이거 정말 맛있을 것 같지 않아? 라고 소개해주거나 겪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해줄 때 정말 리얼하게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어디에서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의 호흡까지 막 흉내를 내가면서 그렇게 해야 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렇게 내가 했었던 이야기의 흐름대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설득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무조건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하고 같이 그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 그거를 공감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내가 겪었었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인물의 대사가 만약에 과거형이라면은 이 인물이 겪었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쫙 그림이 그려질 수 있도록 소개할 수 있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냥 보고 표정 짓고 호흡 쓰고 반응한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은 제 경험상 앞에서 봤을 때 무난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겪었었던 것들 중에 제가 조금씩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어떤 대사들을 딱 보셨을 때 혹은 여러분이 연기하는 자유연기를 할 때 인물에서도 그렇고요. 그렇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은 알아가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것은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동을 하기도 합니다.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짧게 이야기한 거 맞죠? 짧습니다, 오늘은. 연기하시느라 지금 고생 너무 많으시고 그리고 저도 지금 코하고 목이 난리가 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오늘 듣기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남은 시험까지도 끝까지 힘내시고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